HLB입니다. 지난번에 뭐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들어갔던 기준이고 HLB 기준에서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변동이 나오고 검색기에 터져 나오는 시점부터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봤지만 매수 사인을 빠르게 대처해드리지 못했어요. 뭐 5분,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인 거죠. 전일 실적 여전히 적자 실적 발표해놓고 오늘 보도자료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 뿌려놓고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올리는데 위에 쌓아놨던 물량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기준 가격에서 움직임 좀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텐데, 야 오늘 자 97,000원 기준에 매수세를 낼게요. 97,000원, 96,000원, 6,000원에 내고 6,000원에 내고 한 템포 더 위로 쏘면 바로 또 그 윗템포로 또 내겠습니다. 신규 2.5% 편입으로, 그 다음에 추 1에서 3% 등락에 2.5% 추가해서 5%,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105,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수준이면 편입 평균 단가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3% 조정시 보유 물량 100% 매도, 이렇게 설정을 잡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이제 녹화 스타트 시작하고 요자락 정도가 되겠죠. 요자락 정도 기준에 94,000원대 95,000원 기준에서부터 한 템포가 더 움직여졌어요. 프로그램 수급은 한 템포 더 역시 들어온 거고, 평단 전체적인 거래 평단 93,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들으실 땐 더 큰 무리수가 있는 거고, 내부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의아함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변동성 매매를 설정하시면서 전혀 거래도 없는 쪽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카페 입사처럼 누적 수급이라도 굉장히 크게 있어서 중기적으로라도 보겠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의미가 없죠. 거래가 터져 있는 쪽,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해도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지금 예쁜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96,000원, 즉 뭐 녹화하는 사이에도 그 사이 주가 변동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원체 뭐 5분 만에 움직이는, 5분 봉으로 보실까요? 5분 만에 움직이는 캔들의 크기 자체를 봐보세요. 그죠? 3% 5분 만에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어요. 13조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이 슈팅과 함께. 그리고 91,000원에서 또 94,000원. 거의 뭐 3, 4%가 5분 만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순간 생각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자락에서부터 검색해서 빵 떴죠. 35분. 요때부터 뜨고 계속. 지금 한번 이탈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또 3%. 그러니까 HLB가 움직이니까 이제 HLB 생명과학부터 해서 싹 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희대의 난 인물입니다. 진양곤 회장이라는 분도. 적자인 회사를 시가총액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도 안 불려다녀.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나서 대단한다는 게 아니라 위험고지 해드리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슈 범위의 내용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전 거래일에 장 끝나고 나서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 조정이 12월 9일에 있었네요. 작년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3자 배정으로 물량 받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손실을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이번 정국에서도 뭐 솔직히 지저분한 나쁜 그런 내용들의 기준도 좀 있잖아요. 그게 뭐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네 안 됐네, 고위층 분들이 소형 잡주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나는 모르겠고 우리 처조카가 돈 갖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런 게 대부분이 삼자배정 혹은 전환사채 발행에 쓰여지는 주가 조작의 자금들이죠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애들한테 누가 돈을 넣어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적이 없잖아. 맨 작년만 FDA 승인 관련된 또 재작년만 그런 얘기 했겠어요? 매년입니다 매년. 그리고 주식수가 한 2천만 주였는데 1억 3천만 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주 지분이 10%로 줄어들지. 안 팔았는데 주는 거야. 안 팔았는데 계속 전환 행사하니까. 어찌됐든 작년에도 똑같은 위험 고지를 해드리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고지를 하냐면 여차하면 오늘이라도 여차해서 깨져 내려가면 프로그램이 한 방에 10만 주씩도 들어오는데 한 방에 10만 주 매도는 안 하겠어요? HLB 매수세에 나갔으면 좀 매직 계산기 좀 올리세요. 오늘 굉장히 민감하니까 서로 좀 내부에서도 주의하시고. 내부의 업무 근태에 대한 얘기하면서 매매 사인을 다 잡아 놓치면 되겠어? 보도자료 하나 나옴으로써 5만 주대에서 20만 주대까지 프로그램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내지는 국내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는 외국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국내 쪽의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매매는 금융당국이 그렇게 권하는 매매 스타일이 아니에요. 운영 전략의 스타일이. 근데 이제 외국계에서는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다. 뭔가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집계가 잡히는 겁니다. 외국계나 국내. 그래서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을 추정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따라잡기 그거는 전부 다 추정치인 거지. 코스콤에서 전산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하기 뭐 이런 내용은 그거는 속단 표현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HLB는 1차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의 매매 전략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버나잇도 고려를 할 겁니다. 어제 거래 터지고 오늘 터지고 주봉으로도 거래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작년에 그 슈팅을 주던 그런 흐름의 거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뭐 스타트가 될 수는 있다. 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새로운 3월이죠. 3월 기준에 월봉이 이제 어떻게 형성될 건지. 그리고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이 빼앗겨진 부분처럼 보이는 거는 외국계에서의 일정 범위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요. 대주 지분이 10% 주인도 없는 회사죠.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이 16조까지 끌어올려질 때에 운영자금 없다고 700억만 전환사채 발행해달라. 쓰레기들도 아니고. 저라면 제가 대주 주면은 제가 진영건 회장이면은 지분 10%에서 다 담보대출 나가 있겠지만은 1% 팔면 1,000억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에 1%면 1,600억이겠네. 그냥 단순 예로. 그거 팔아서 사회 환원도 하고 회사에 환원도 하고 그럼 되잖아. 그거 몇백억 운영자금 달라고 그러니까 하한가를 2번씩 맞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응?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요 프로그램입니다. 어차피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의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떠 있을 때 기준 그리고 캡처는 제가 좀 늦게 했어요. 캡처는 맨 처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진입이라는 게 뭐예요?
요때 매수 신호가 탁 나왔다가 바로 탈퇴 신호가 됐다가 거래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 나오고 그럼 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 차트 지금 바로 잘라 놓으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 게 87,800원에서 88,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만 진입 설정 범위가 잡혀도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요 고점 찍은 게 97,000원이니까 진입 이후에 한 10%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진입 신호와 탈퇴 재진입 신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밀리면 탈퇴, 다시 재진입 이렇게. 응? 우리는 언제 들어가요?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 것에 한 가지 더 보자는 거죠. 어떤 거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되는 거. 지금 확대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이 37만 주까지 형성할 때가 9시 48분입니다. 제 심리적으로 제가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안정을 찾아야 매매 사인도 잡아내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인 거예요. 48분에 여기서 그러니까 48분에 49분 넘어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8만 주가 들어오니까 저 슈팅이 나온 거고. 지금까지의 평균 단가를 그냥 설정 범위로 같이 잡아놓을게요. 기존의 설정 범위로. 93,500원이 평균 단가예요. 그 전체 오늘 거래 평균 단가.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 93,5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 거기까지 끌어내려온다면은 평균 단가보다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이제 1분봉 그다음에 37만 주까지 형성되고 어찌됐건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에 지금 다시 37만 주예요. 그러니까 요게 97,600원까지도 움직이는 거를 프로그램이 그대로 용인할 수 있겠구나. 차익 실현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뭐 한 명이서 무슨 뭐 주가를 만져내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일단 뭐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적인 수급도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끌고 간 움직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준에서 먼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 뭐 그런 해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9시 36분, 9시 49분 뭐 이걸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기엔 너무 멀고 1분봉으로 그래도 봐야 되나? 너무 멀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이제 교육의 기준에 촘촘히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두는데 변동거래량 HLB 변동거래량 좀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의 평단을 그냥 설정을 잡을게요. 93,600원 정도가 됩니다. 요게 내려오면 안 돼요. 요게 내려오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위로 따라붙어서 1차적으로 96,000원에 매수세를 냈어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빠르셨다면은 요 정도 범위가 됐을 거고 93,000원, 4,000원, 5,000원 조금 빠르신 분들은 그리고 요 자리에서는 글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뭐 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검색해 뜨는데 2차 전지 최근 며칠 동안 안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뭐라 그래야 돼? 에? 제가 할 일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윤정두가 검색해 뜨면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욕을 하든 안 하든 그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 되든 안 되든 전체 뭐 2차 전지가 가든 못 가든 개별 기준에 그러면 금양이든 포스코드 X가 움직일 수 있다면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HLB도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자 하다가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와 준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올라오니까 거래가 터진 거고 그리고 이제 1차 발을 담가놨고 2차적인 부분에 지금 거래대금 1입니다. 거래대금 1이고 벌써 3,500억이라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그러면 얘는 충분히 거래대금이 1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딱 1조 나오는 기준이죠.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그건 뭐 교육을 다 받으신 내용이고 그래서
37만 주에 다시 10만 주씩 때려 팔고 나갈 거냐, 아니면 10만 주씩 다시 때려 사서 들어 올릴 거냐인데, 밑으로 일단은 매수 잔량은 제한적이에요. 밑으로. 물론 이제 100원 단위라 촘촘히 쌓여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위로도 제한적인데 요걸 이제 세게 좀 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편입의 기준은 1차적인 부분을 요 정도로 이제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평균 단가 수준이고 꼬리까지 뭐 감안을 해서 다 본다면, 그러니까 2차 편입의 기준은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될 때 프로그램이 막 10만 주씩 때려버린다면 손절을 해야 돼,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라 밀려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야. 막 10만 주씩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몇만 주, 2, 3만 주 때리는데 막 밀려. 그러면 유지하고 있다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편입. 만약에 안 들어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이왕이면은 지금 이 가격에도 들어갔다라는 거는 솔직히 끼가 있어서 상한가도 진입시키고 하는 애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슈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 치료제로 등재했고 뭐 처방을 하라고 강력 권고를 했더니, 권고를 낸 거지 이걸 안 쓰면은 무슨 제재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죠. 이건 필수적으로 써라 이것도 아니잖아. 왜 보도자료 하냐. 우리 김황민 기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쓰셨을까? 보도자료 몇 개 딱 비교해 보면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이걸 누가 뿌렸어? 진양곰 회장님이 누굴 시켰나 보지. 회사에서 뿌렸던 보도자료니까. 그래서 수급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더 들어올 건지.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강세는 거의 희박하다.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혹시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 그러면 꺾이는 거죠. 꼬리 쫙 달리는 거죠. 그럼 내일도 뭐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움직이겠지. 프로그램에 거의 의존하는 쪽으로 설정을 잡는 게 알테오젠 하루에 2, 30만 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프로그램 쪽이 다 산 거니까, 외국계가 들어온 게 다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레인보우도 하루에 20만 주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게 1%거든. H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는 매수합니다. 찔끔 들어왔지만 이 라인을 94,000원을 2차 편입으로 잡고 94,000원 지금 뭐 더 늘리면 이탈되면은 이탈되는 범위에서 수급 보고 일단은 40만 주 들어왔잖아. 그렇게 해서 2.5% 비중, 그리고 추가 2.5. 여기서 프로그램만 조금만 더 들어와 주면 편하게, 만약에 안 들어오고 매도하면서 밀리면 관망, 혹은 매도 단위가 10만 주면은 손절. 그런 식으로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93,500원도 되겠는데, 그죠? 93,500원. 목표 주가는 그대로 105,000원.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을 나눠 놓을게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자 나가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의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계산기 필요 없죠. 매직 계산기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지. HLB의 기준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028300.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평균 단가가 글쎄요, 뭐 95,000원으로 설정을 할까요? 95,000원, 지금 94,000원 공방이니까 문자를 93,500원, 93,500원으로 다시 올릴게요. 조금 전에 93,500원까지 내려오긴 했나? 93,500원. 여기도 93,500원. 터치만 했네. 93,500원. 93,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41만 주 계속 더 들어오라고 바라야 되고,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기 때문에 1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돼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오늘 100만 주 이상 들어올 수 있어. 왜냐면 10시까지 30%의 비중이 실린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94,500원 정도를 평단으로 잡고
만약에 93,000원, 96,000원, 그리고 94,500원,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저가에 잡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됐겠죠. 지금 검색기 캡처한 거를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검색기 캡처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HLB 제 거하고 다른 분들이 캡처한 거 HLB 가격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저점에서 편입된 캡처폰,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핸드폰에서 제가 내용을 보고 캡처를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검색기 HTS 버전을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보실 수 있었겠죠. 지금 HLB는 탈퇴 신호 나왔습니다. 탈퇴 신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탈퇴 신호에 매도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좀 더 의지를 하겠다.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또 너무 많은 매수를 하면 그것도 불편해요. 그것도 감안해서 전략은 꾸릴 겁니다. 그래서 평단을 어찌됐건 최대한 맞춰보고 기준을 잡을게요. 92,500원에 프로그램 쪽 수급까지 보고 42만 주. 그러면 92,000원까지 혹시 내려와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4,000원, 2,000원, 그럼 94,000원 정도가 평단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3%면 91,700원, 91,500원으로 손절 범위를 잡을게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 91,500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편입 평균 단가 92,000원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93,000원에 편입 평균 단가라고 하고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주가가 그러면 이것도 가격을 바꿔볼까요? 대략적으로 두 차례 분할 매수니까 이렇게 해서 91,200원이 되네요. 91,000원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네요. 91,200원. 명목 가격 90,000원까지 할게요. 90,000원. 그렇게 해서 약 3%대 조정시 이렇게 할게요. 약 91,000원이면은 4%는 안 되는 거니까 3%대 그래요. 약 3%대 조정시 9만원 기준 보유 물량 100% 매도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92,000원에 나가면 이제 평단이 얼마? 94,000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6,000원, 2,000원, 94,000원. 오케이. 이렇게 해서 92,000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잡고 어이구 뚝 떨어지네. 프로그램 쪽의 기준은 일단은 멈춰져 있는 거고 보겠습니다. 다시 돌릴 때 기준하고 저점 찍고 2% 돌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기준점의 흐름은 더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91,000원 그렇게 잡으면 평균 단가가 9만 얼마가 돼요? 6,000원, 2,500원. 3% 조정. 명목 가격 9만 원인데 그 부분은 수급 범위 보고 고려해서 다시 대처하는 걸로. 그러면 92,500원 평단이면은 89,000원, 89,7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점만 설정하는 거예요. 저 기준점이라는 게 서로 간의 간극이 다르니까. 자, 여기서는 더 늦추지 않고 발송합니다. 91,500원으로 발송하고 대략적인 평균 단가 92,500원 설정 잡고 보유 물량 89,700원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2차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방에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1,500원 기준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2회 분할 매수, 목표 주가 105,000원 설정을 잡고 당일 기준의 변동폭 부분을 확대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 수급은 들어오고 그리고 움직이면 나와주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HLB 부분의 녹화가 이제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슈팅 나온 부분에 첫 단계까지 내려와줘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럼 5분봉으로 다시금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 그래요. 5분봉으로 놓고 보면서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9시 35분 요 기준의 프로그램이 20만 주. 그리고 48분이니까 뭐 요 정도 자락에 또 추가 20만 주. 그렇게 되면서 37만 주 정도 손바뀜이 일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단가 93,400원 정도. 오늘 거래 평균 단가 93,400원. 그리고 우리 매매 평균 단가는 96,000원에 91,500원이면은 91,500원 플러스 96,000원 나누기 2 해주면 93,750원. 그죠?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재 기준의 거래 평균 단가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쫙 달려 있지만은 뭐 일주 월봉으로 다 해석을 할게요. 일단은 시가총액 12조짜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43만 주까지 확대됐다. 좀 줄긴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해야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얘가 지금 10% 올랐네, 15% 올랐네,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강세를 띨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5%대까지 밀렸는데 플러스 5%까지 나오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오늘 그대로 밋밋해지겠죠. 우리 쪽 종목군들이 밋밋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터져있던 거래에서 슈팅이 나오는 애들은 거래가 없으면 안 되고, 터져있던 거래에서 슈팅이 나오는 애들은 움직임 탄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어제 500만 주 터진 카페24가 지금 67만 주예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컨센서스 상향했다. 증권사 한 군데서 예측한, 그것도 예측 범위도 제한적인, 그걸 어떻게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응?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터져 있는 쪽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는 게 옳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오션이 다시 그 변동성이 위로 74,800원, 900원 공방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5% 조정, 지금 4% 조정 불편하지가 않다. 왜요? 방산에서 한국항공우주가 7%, 8%까지 슈팅을 줬었고 지금도 5%대 강세고, 그리고 하나 그룹주 자체가 하나 솔루션, 하나 오션이 거래대금 627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3%, 7% 강세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오늘 당장의 기준에서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일단 뭐 프로그램 쪽에 지금 39만 주 정도 형성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줄을 2개를 거드렸어요. 세로줄을 2개를 거드렸고, 요 세로줄에서 동그라미 원을 하나씩 더 그려드린다면 요 위치에서 20만 주, 그리고 동그라미를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요 위치에서 20만 주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 고점의 위치에서 또 20만 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그래서 어찌됐든 93,400원 정도인데, 여기서 계속 밑에서 헤매면은 단가가 낮아지죠. 그리고 수급이 꼬여지면 안 돼. 그럼 나는 이제부터 들어갈 거야. 난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 들어갈 거야. 그래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왜? 요 저점이 96,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2% 돌리면 들어간다 그랬죠. 96,600원에 2%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대략 2,000원 해주면은 92,500원이 단가가 되겠죠. 92,500원. 92,500원이나 뭐 93,700원이나 1%의 차이란 말이야. 물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을 중요성을 두는 거고, 슈팅이 나올 때는 따라붙는 기준에서 수급 범위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따라붙는 범위 1조 이상짜리 종목의 퍼센테이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요, 장중에 고점 돌파할 때, 조금 있다 또 고점을 돌파하면은 그 고점 돌파할 때 기준, 그리고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 시, 반등 나오면 손절 범위 설정하고 기준 잡는. 절반 들어갔는데 저점이 이탈돼서 그럼 손절이죠. 절반 들어갔는데 슈팅이 나와서 위로도 따라붙어서 그럼 평균 단가 대비 한 3% 혹은 요 라인을 손절 범위로. 우리는 지금 손절할 거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노선 범위를 89,700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된다, 밀리는데 수급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심사숙고할 거예요. 그러면 심사숙고할 겁니다. 검색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검색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요 재진입 여기서 이제 편입 신청이 된 거 아니에요? 탈퇴 신호 나온 이후에 지금 여기 눌려져 있어요. 그럼 매도 신호는 정확히 언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오늘은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니까 대략적으로 94,70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95,000원이면 재차 매수 신호 무조건 나옵니다. 95,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점에서 1.5만 돼도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64만 5천원 정도? 그 정도면은 1.5 이상이면은.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그룹 쪽, 그 다음 방산, 어느 쪽 하나 동반적인 급락의 흐름이 나오는 쪽은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 월봉을 다 자를게요. 얘는 분봉하고 싹 잘라서 이렇게 왜 들어갔는지 여부, 그리고 교육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3월 달에는 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3월 달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냥 우리 종목 거래 없으니까 그냥 하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하방이 잡힌다는 게 조선이나 방산에서도 공매도 얘기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하방이 잡혀 있구나. 여기서 고점을 만에 하나 못 넘기더라도, 어떤 기준이 잡혀요? 고점을 만에 하나 못 넘기더라도 역 V자형 폭락은 없겠구나. 그걸 우리가 설정을 잡아서 다 봤잖아요. 역 V자형의 폭락은 없다. 생각하고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렇게 HLB 보시면 24년도에 이렇게 많아요. 폴더가. 24년도 1, 4분기, 2분기까지. 폭락 하한가 2번 맞기 전에 우린 다 빠져나왔잖아. 왜? 아유, 쓰레기들은 쓰레기인 거야.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아도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적절할 때 고점에서 거래 둔화되고 안 움직일 때 빠져나와야지, 그거를 갖고 가다가 FTA 승인 안 됐어요. 그래 하한가 맞는 그런 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작년에 FTA 승인됐잖아요. 승인되고도 점상을 안 가요. 시가총액 8조짜리인데 점상을 안 가. 근데 16조짜리 얘를 여기서 뭐 점상 갈까봐 승인 발표 직전에 그 진영권 회장 그 뻥을 치는데, 그 순진하게 그거를 믿고 아이고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도 하락 장악형이 뜬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지금의 위치가 다시 이제 뭐 시장이 원체 좋으니까,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시장 나쁜 거에 좋죠. 23년 4분기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를 건들기 시작한 게 24년 4분기부터 해서 HLB가 장난짓 거를 한 거고, 27,000원에서 12만원까지 13만원. 내용 하나도 없잖아. 결국 보니. 그러니까 왜 안 잡아들이냐고, 금융당국은. 이걸 안 잡아들인 게 1, 2년이 아니잖아. 지금.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지수 편입을 못 하는 거지. 요 라인에서 지금 막연하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10만 원 수준의 명목 가격의 돌파 부분은 거래가 무조건 아랫부분에 이 거래 있죠. 이게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영선에서 이게 꺾여져 올려질 정도로 평균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1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윤정두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라고도 생각하시면서도, 근데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또 시가총액 13조, 12조, 13조인데 남들은 얘를 칭찬해 가면서 끝내줍니다. 제약바이오가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설들 쓰고 있는 거지. 무슨 뭐 트럼프 행정부가 다 같이 죽자 한 적 있어? 고점 찍고 주봉에서 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작년 10월 이후에 고점을 잡을까요? 9월 말 거래 대금의 기준 주간 단위 다음 주까지면은 가장 이게 30% 변동이고 이게 지금 12% 변동이에요. 지금 현재 얘가 30% 얘가 12%. 그래서 요 고점 라인을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요 고점 라인을 넘길 수 있는 기준적으로 그렇게 하고, 메타방도 지금 심사숙고해서 이동 전략도 고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가 이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37만 주 갖고는 안 되고 최소 50만 주 이상이면은 메타방도 최소 절반 이상을 움직여 볼 거예요. 최소. 그렇게 되고 거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 거래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넘길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저는 둡니다. 무게감을 그렇게 두고 10월이면 좀 멀긴 한데 저때 대비해서 일단은 뭐 가시적인 수급 범위는 유입돼 있는 거니까 손바뀜 수급이든 뭐든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 수급 범위는 뭐 빼버릴까요? 아예 소나도 빼버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 얘 늦죠. 아주 그냥 뭐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 신호 나오는 대로 그대로 뭐 움직임이 방향성의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이평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대처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주봉 그리고 일봉 올해 너무 멀리 당겨서 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2월 13일 그래요. 2월 13일부터 보시죠. 장악형 뜨고 움직였다가 거래 없이 밀렸다가 또 장악형 뜨고 절반에서 나지 않고 슈팅인데 제가 한 가지를 잘못 봤나요? 붙어 있어서 그걸 좀 착각한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거래 터져 양봉이 있었는데 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어쨌건 뭐 결론적으로 이 정도 범위면은 스타트 거래량이 뭐 꽤 많이 나왔다. 자, 최종 결론은 일단 거래대금 1위에 놓여져 있는 그 기준에 카카오도 끼가 있지만 얘는 뭐 끼가 어마어마한 애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보도자료 내가면서 야 이제는 진짜야, 이제는 진짜 양치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씩 믿어주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죄송스럽지만 손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35만 주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8만 주 정도가 나간 거예요. 지금 나갔는데 손바뀜 일지
아니면 그들이 뭐 단타를 치는 걸지 그거는 저도 확인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굵은 단위의 매수가 들어와 주느냐. 못 들어오고 매도가 나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순조를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굵은 단위의 매도가 나오냐. 아니면 굵은 단위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오늘 손절 범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또 훼손시키는데 수급이 들어온다면 오버나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소형 잡주인데 들어갔다면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극대형주 10조가 넘으면 극대형주죠. 10조가 넘으면. 시가총액 12조짜리 종목에서 거래가 이제 첫 번째 제대로 된 거라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제약바이오 쪽의 기준도 이렇게 편입을 했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얘를 놓고 보면서 여러 개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뭐 왜 들어가는지 내용을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HLB가 변동이 나서 그럼 왜 올라가는지 보도자료 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신문기사 보실 거 아니에요. 왜 올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기사 보면 뭐 그냥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현실성 없는 또 현실성이 있든 없든 당장의 실적 개선도 못 시키는 매년 적자인 업체인데 꽃만 키워주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야간 무료 방송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은 야간 무료 방송 기준에서 차분할 때 전체적인 뭐 HLB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든 그렇게 기준을 우리가 잡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서는 녹화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서 다른 쪽 종목군들도 같이 보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좀 집중을 할게요. 저도 내부에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낫죠. 일일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신경 쓰다가 못된 승질머리에 짜증 막 섞이기 시작하면은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오세요. 뭐 혹은 유튜브로 바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야간 방송을 하니까 어제 거 영상을 좀 설정을 잡아 놓을게요.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해서 어저께 홈탭에서 요거를 좀 섹션을 얘를 바꾸고 변경 뭘로 바꿀까요? 그 하나 오션으로 바꿀게요. 하나 오션. 오늘 그래도 하나 오션이 뭐 좀 움직이니까 삼성중공 하나 오션 누가 대장? 근데 하나 오션이 대장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온 거죠. 뭐 저평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쪽을 병행을 하면서 삼성중공업의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눌려져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카페24보다는 어저께 없나? 26일 2차 전지조선 26일 22시 방송 이거구나. 어제 야간 방송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검색기 조금 전에 HLB 보니까 부럽잖아요. HLB 그 검색기 한번 보실래요? 검색기에서 뜬 부분을 아까 이제 캡처를 해서 냅뒀는데 그거 이제 올려놔 드릴게요. 우리 그 컨텐츠 방에도.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캡처를 하는데 보시면은 HLB 6% 7%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캡처를 한 겁니다. 그때가 가격이 얼마요? 캡처가 이런 진입부 수익률이 제가 한템포 늦게 캡처됐네.
에이고 이런 바보 재진입일 때 캡처를 했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이쪽에서 캡처했나? 방송 녹화 정지 눌러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 원고 작업하신 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녹화 정지를 한번 눌러놓을 테니까 HLB 6%대 캡처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네. 아마도 이게 전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을 때라 7%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기준에 캡처를 하나 따주시고, 그리고 검색기 부분 신청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S 버전은 안 드립니다. HTS 버전은 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버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 탈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분봉으로 우리가 잘라서 올려드려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탈퇴까지, 탈퇴하고 뭐 밀린 것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탈퇴 나오고 여기까지 밀려있죠. 그래서 1분봉으로 뭐 잘라서 이렇게 올려놔드려도 되고, 클래시스가 지금 계속 변동은 나오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인데, 뭐 삼성으로도 매각이 되느냐 뭐 이런 이슈인데, 삼성은 공식적으로 우리 인수할 일 없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뭐 4종목 정도에서 종목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래 탈퇴 종목이 좀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뭐 5종목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알테오젠도 움직임이 있는데 알테오젠 지금은 안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 30만 주 거래가 실려야 된다. 거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2, 30만 주 들어와야 된다. 그럼 지금 기준에 최소한 9만 주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 8만 주, 9만 주. 그래야 알테오젠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는구나. 점진적인 강세 나오는 거야. 뭐 못 갑니다 할 수는 없죠. 근데 거래도 오늘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거고, 800억이면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나 무료 신청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영상, 어떤 영상이든 누르셔서 이렇게 누르셔서 보시면 검색기 신청 부분이 나옵니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에서 나오는 문자만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 그리고 VIP 방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문자를 받으시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1+1, 2+3를 하시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1개월 끊으시고, 안 맞으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라도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환불 신청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나은 거지. 안 맞는데 막 2+3 뭐 이렇게 하고 외부에 계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명확하게 시간 되실 때 접속하셔서 윤정도가 하루 종일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 VVIP 끊으실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시면 다 사회 지도계층 인사이신데 골프도 치러 가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장사도 하셔야 되고 언제 하루 종일 접속하고 있어. 전체 VVIP 회원분들 중에서 한 30% 미만만 접속이 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포트 구성하고 내가 전략을 좀 다시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셔서, 야 지금 뭐 HLB를 사라는데 이걸 뭐 어떻게 사라는 거지? 사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또 가지고 계신 포트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문의가 계실 때 그렇게 기준을 잡아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3월 주력 포트는 좀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3월 주력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2월 주력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손익률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주력 포트 이외에 이제 매매 전략을 잡아서 대처하고 있는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63만 5천 원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낙폭과대다, 와 저평가다, 저 많이 밀려서 들어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 혼자 밀려 있잖아. 지 혼자 왜 밀려야 돼? 많이 올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그룹주들 다 멀쩡하고 또
방산주 멀쩡하고, 하나그룹주 두 종목이나 지금 오버슈팅 나오고 있고, 방산주 하나, 항공우주 폭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점에서 1.5% 이상만 돌려도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 고민해 보는 정도. 그렇게 해서 전략 설정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됐죠?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부분의 기준에 VVIP 방 설정 오셔가지고 저는 포트폴리오 제대로 잘 구성하셔서 대처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노출돼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좀 돌리면서 프로그램이 좀 확 들어오면 되는데, 뭐 10만 주 단위의 매수 이렇게 그러면 고점 돌파 나옵니다. 오늘 1조 터질 수 있어요. 지금 4,400억이라서. 전화번호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